2021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12강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의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경북, 전남, 제주 중 하나임. 자, 먼저 이 그래프에서 지역 내 밭 면적 및 전업 농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전업과 겸업을 살짝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전업에서 업은 산업을 말하는데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게 우리가 산업이죠. 그러니까 전은 전업주부 할 때 그 전. 그래서 전업 농가는 오로지 가족 구성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그런 가구를 전업 농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겸업은 뭐 쉽죠? 겸업 농가니까 기본 베이스는 1차 산업 농사를 짓는데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업 농가의 비율이 제일 높은 행정구역은 어디냐면요. 이거 뭐 외워두시면 좋아요. 경상북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촌락의 성격이 뚜렷한 도가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경상북도는 농가 가구 수도 제일 많고요. 전업 농가의 비율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살을 덧붙여가면서 여기까지도 알아두면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행정구역은 이제 경상북도랑 정반대가 되는 행정구역은 도 중에는요.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있어요. 자, 경기도는 대도시랑 가까우니까 뭐 사는 곳은 시골이지만 촌락이지만 도시 지역으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자, 제주는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전업농가 비율이 경북, 전남, 제주 가운데 제일 높은 가가 경북이에요. 그 다음 전라남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나가 전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경북과 전남은 밭 면적 비율을 보면 구분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전라남도는 서부 평야지대 논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밭 면적 비율은 낮을 거고요. 경상북도는 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 다음에 다는 제주인데 자, 제주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업 농가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주는 밭이 거의 100%죠. 자, 논이 일부 지역에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비율이 1% 미만으로서 그냥 제주도는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밭이 대부분이다. 자, 가나 다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경북은 나 전남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자, 우리나라에서 과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경상북도죠.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단 지역 내에서 과수원의 비율,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예요. 물론 이제 면적만 따지면 경상북도가 더 넓지만 지역 내 비율, 우리가 제주도는 상당히 면적이 좁잖아요. 다른 도랑 비교하면. 그래서 지역 내 비율은 높지만 생산량 자체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다. 니은, 경북은 다 제주보다 지역 내 겸업농가 비율이 높다. X. 자, 전업농가하고 겸업농가하고 더한 게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문제에서 전업농가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남은 다 제주보다 전체 농가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겠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 인구가 150만 명이 넘어가요. 뒤에서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농가 수는 전남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가에서 다중 논 면적은 다가 가장 넓다. 당연히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자, 기억 디귿이 정답이네요. 2번.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출하액은 생산 공장에서 물건이 나갈 때 그 금액을 말해요. 통계를 잡을 때는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보통은 출하액을 제시하더라고요.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의복,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
그 다음에 전기 장비는 그냥 IT 또는 디지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지도에서 제시한 세 지역은 일단 서울이 있는데요. 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의복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곳이죠. 그 다음 여기는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인데 광주는 지역 내에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아 타이거스가 광주를 연고지로 하죠. 기아 자동차 공장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울산은 제조업,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도시잖아요. 자, 울산에 발달해 있는 공업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석유랑 관련된 정유와 화학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선박인데 선박은 기타 운송장비로 들어가거든요. 선박 그냥 조선이라 그럴게요. 이게 울산을 대표하는 세 가지 산업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A, B, C, 다나 다를 뭐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나를 봤더니 코크스 연탄 및 석유 관련, 그 다음에 여기도 화학인데 화학이라고 하는 건 석유를 바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가 울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울산.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는 자동차가 되겠네요. 자동차.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울산 내의 비중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조선이라 그런다면 A가 서울이나 광주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해봤더니 A의 비중이 제일 높죠. 그래서 A는 조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A는 자동차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비중이 지역 내에서 제일 높은 가는 광주가 되겠네요. 광주, 그럼 다는 나머지 서울이 될 거고요. 서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C는 의복, 그럼 나머지 B가 전기 장비가 되겠네요. 그냥 전기라고만 적을게요. 뭐 전자산업인데 울산하고 서울에서는 전자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기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B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 공업이다. 전자산업은 첨단 기술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 공업으로는 대표적인 게 1차 금속 제철이죠. 자, 그 다음에 정유 산업 또는 이제 석유화학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원료 지향 공업이다. 자, 원료 지향 공업의 대표적인 건 시멘트 공업이죠. 그 다음 3번 A는 자동차는 C 전기 장비 제조업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이 높다. 죄송해요. C가 전기 장비가 아니라 의복이네요. 자, 자동차가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이 더 높죠. 자, 요즘 자동차는 사실 첨단 제품이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C 의복은 A 자동차보다 2000년대 이후 수출액이 많다.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 가는 우리나라에서 A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자, 우리가 광주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 내에선 1위기는 해요. 여기 자료에서처럼. 하지만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죠, 경기.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울산인데 이건 자동차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니까 뭐 이 정도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뭐 외워두세요. 수능 기본 문제. 다음 글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그렇죠. 1번은 잘못된 설명. 이로 인해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디귿 경지 이용률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자, 그 이유는 그루가리 감소와 휴경지 증가가 원인이다. 옳은 설명이라서 정답은 아니네요. 자, 우리 경지 이용률과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경지유라고 경지 이용률하고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자, 그래서 뭐 쉬운 설명이니까 빨리 좀 할게요. 자, 우리가 A하고 B 두 지역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두 지역. 그래서 A하고 B의 전체 면적은 똑같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건 그 지역의 총 면적이에요.
뭐 당연히 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A하고 B가 똑같이 농사를 짓는 땅이 5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럴 경우 경지율은 그냥 전체 면적에서 경지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농사 짓는 땅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래서 경지율은 A도 50%고요, B도 50%예요. 그런데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1년에 쌀 농사 한 번 짓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그냥 땅을 놀려요. 놀린다기보다는 그냥 농사를 1년에 한 번만 짓는 거예요. 쌀을 50만큼 재배했다. 쌀 50.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50인데요. 자, 쌀을 일단 심어서 50만큼 심어서 쌀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번에는 보리를 심어서 또 보리를 50만큼 재배했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면적 자체는 50이지만 이걸 1년 동안 이렇게 총 이용한 면적은 농사를 두 번 지었으니까 50 더하기 50, 1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경지 이용률을 따져보면은요. 글자 그대로 경지만 따지는 거예요. 경지를 얼마나 알차게 이용했느냐. A 같은 경우에는 경지를 한 번 이용했죠. 50만큼의 경지가 있는데 50만큼 이용한 거니까 100%고요. 그 다음에 B는 경지는 50이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0만큼 이용한 거죠. 그 두 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지 이용률은 200%더라.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경지율과 경지 이용률 뭐 단어만 보고도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한 농경지가 주택, 도로 등으로 이용되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였다. 자, 우리가 경지 면적 자체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한 이유는 경지 면적이 줄어든 것보다 농가가 줄어든 게 더 빨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경지 면적 감소율이 농가 수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거꾸로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네요. 한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을 영농의 기계화가 추진되었으며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옳은 설명이요. 자,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토지 생산성, 뭐 노동 생산성, 뭐 농업 생산성. 자, 생산성이라는 말 그대로 생산하는 뭐 성질, 얼마만큼 잘 생산하느냐. 자,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단위, 면적, 단위, 사람, 그냥 단위 기준이라 그럴게요. 단위 기준이고요. 사람 수면 사람 수. 그 다음에 위에는 산출, 결과 양이에요. 산출량이라 그럴게요. 얼마나 나왔느냐. 자, 그래서 영농의 기계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단위 기준, 노동 생산성에서 단위 기준은 사람이니까 한 명당 산출량 얼마만큼 생산을 하느냐. 자,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데에 비해서 기계가 보급되면 한 명당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미음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영농조합, 위탁 영농회사 등이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될 수 없겠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A, B, C는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전라북도네요. 뭐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면적 비율이 낮을 거고요. 대신 채소, 고랭지 농업을 많이 하니까 그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지역 내에서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 자체는 전국에서 또 제일 넓겠죠. 그 다음에 C, 전라북도는 당연히 쌀의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보리를 그루가리 형태로 재배하기 때문에 맹류의 존재감이 확실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가는 벼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채소도 벼가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다에 비해서 훨씬 적죠. 일단 그래도 벼는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채소가 굉장히 많네요. 나하고 비교해 봤더니 벼의 비중은 비슷한데 나가 과수가 훨씬 더 비중이 높죠. 자, 그래서 가가 강원이 되겠네요. 강원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경상북도가 될 거고요. 얘는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벼의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맹류의 존재감이 확실하죠. 자, 그래서 다는 전라북도가 되고요. C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위는 지울게요.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과수, 맹류, 보리, 벼, 쌀 중 하나임. 자, 75년하고 2019년 비중을 봤더니요.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당연히 맹류의 맹류, 보리류. 자, 여기다 적을게요. 맹류. 자, 사람들이 더 이상 보리밥 거의 안 먹잖아요. 어쩌다가 가끔 별미로 먹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는 비중 자체는 늘었어요. 비중 자체가 늘어난 이유가 그냥 얘의 뭐 생산량이나 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기보다는 맹류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냥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큰 변화는 없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 면적이 넓은 건 당연히 벼죠, 벼, 쌀, 우리의 주식. 그래서 가는 벼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비중이 많이 늘었죠. 크게 늘었죠. 몇 배나 늘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과수. 잘 살면 잘 살수록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더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과일만큼은 아니지만 채소도 많이 비중이 증가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과수보다 채소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도 그냥 얼핏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논보다 밭에서 주로 재배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재배 면적은 전남이 경기보다 넓다. 보리는 남부지방, 전북, 전남, 경남 3개 도에서만 존재감이 있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2019년 기준 자급률이 높다. 쌀하고 보리하고 자급률. 사실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보리를 수입하나? 뭐 쌀은 자급률이 뭐 100%가 넘을 것도 같은데, 자, 이건 잘 모를 경우에는 물음표. 그 다음 다는 주로 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벼의 그루가리 작물은 맹류, 보리죠. 리을이 확실하게 잘못된 설명이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쌀이 자급률이 높은지, 뭐 보리가 자급률이 높은지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이게 선지 또는 보기를 만들기가 애매해서 확실하게 오답을 골라내면 정답이 남도록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이 문제가 바로 그런 형태라서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답만 찾으면 돼요.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표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지리적 표시제인데 농산물의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뭐 보성, 녹차 그런 게 해당하겠죠. 자,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니은 경관 농업. 자, 우리 경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제주의 유채꽃밭. 자, 봄이 제일 먼저 오고 다른 데는 아직 추울 때 제주도의 그 유채꽃 그 밭 그 이미지 그냥 그거 보러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고창의 청보리밭도 그냥 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는다기보다는 그냥 관광 상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디귿 로컬 푸드 운동은 자, 우리가 먼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 같은 걸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먹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걸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확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자, 그런 운동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리을 친환경 농업은 논의 오리를 풀어두는 오리 농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약을 하는 대신에 오리를 푸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미음은 어떤 문제점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물 고급화, 친환경 농업 등을 통해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문제로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겠네요. 자, 3번이 정답. 자, 5번. 그래프는 공업의 지역적 편제 및 이중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중 구조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요. 뭔가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고쳐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자, 공업의 이중 구조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당 생산액은 사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별 차이가 없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뭐 떨어지고 그 차이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중소기업에 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자체는 별 차이가 사실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많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생산액을 따졌을 때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우리가 이중 구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1인당 생산액을 봤더니 그냥 사람 한 명은 별 차이가 없는데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근무하는 사람보다 1인당 생산액이 훨씬 많은, 이걸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그래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권역별 제조업 현황, 그 다음에 기업 규모별 제조업 현황이 나오는데 가나 다는 출하액, 뭐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중에 하나네요. 자, 왼쪽보다는 뭐 오른쪽 걸 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기업이 당연히 숫자는 제일 적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사업체 수. 자, 이제 출하액하고 종사자 수하고 사업체 수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의 비중이 가장 적은 건 사업체 수. 그 다음에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요. 사업체 수보다. 그 다음에 출하액은 종사자 수보다도 대기업의 비중이 더 상대적으로 높겠죠. 자, 그래서 가를 봤더니 대기업이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대기업이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는 대기업이 절반 이상이나 되네요. 자, 그래서 가가 사업체 수가 될 거고요. 대기업은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는 종사자 수가 될 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체 하나당 종사자 수가 많은 게 대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출하액은 한 사람당 생산액이 중소기업보다도 더 많으니까 종사자 수 비율보다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왼쪽에 권역별 제조업 현황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그냥 파악해야 되는 정보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수도권은 가를 봤더니 사업체 수가 전국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자, 다가 출하액이라 그랬죠. 출하액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사업체 수에 비해서 출하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수도권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랑 성격이 반대되는 곳이 영남권인데요. 영남권은 사업체 수는 30%가 조금 넘지만 출하액은 좀 더 비중이 높아졌죠. 영남권은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중화공업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체 수하고 출하액의 비중이 다른 거죠. 자, 물론 충청권 같은 경우에도 사업체 수에 비해서 출하액이 더 많거든요. 여기도 대기업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만 따졌을 때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거고요. 영남권이나 충청권은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거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의 가나 공업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경부축에 속하여 도로, 철도, 교통이 발달한다. 자,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공업, 섬유나 전자조립이 발달했으나 지금은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공업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 여기는 섬유로 유명했던 곳이 대구고요. 그 다음에 전자조립으로 유명했던 곳이 구미, 경상북도, 영남 내륙 공업지역이죠. 자, 그래서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대의 중화공업지역,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남동 임해 공업지역 2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그 다음 7번. 그래프는 세 제조업의 지역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경기는 첨단 산업과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출하액이 1위죠. 그 다음에 B는 전라남도. 자, 전남은 광양의 1차 금속, 그 다음에 여수의 석유 관련 산업, 그 다음에 C는 경남. 자, 경남은 거제의 조선, 그 다음에 기타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정도가 특징이에요. 자, 다시 위에 그래프 볼게요. 자동차를 봤더니 가가 출하액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네요. 자, 가는 경기예요, 경기니까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울산, 충남, 그 다음에 광주보다 좀 높은 나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화학을 봤더니 울산이 1등, 그 다음 여기 경기는 이미 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석유랑 관련이 있는데 울산, 그 다음에 충남의 서산, 충남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른 한 군데가 전라남도의 여수죠. 자, 여기가 B가 되겠네요. B. 그 다음에 기타 운송장비는 자, 가는 아까 경기라 그랬었죠? 근데 뭐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 전라남도인데 이것도 비율이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울산보다도 기타 운송장비의 대부분은 조선이거든요. 자, 조선산업 1등이 경상남도고요. 경상남도는 C. 그 중에서도 대부분 거제에 있죠. 거제에.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8번. 그래프는 세 제조업의 권역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제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섬유, 옷을 제외한 우복은, 옷은 서울이 1등인데 서울 빼고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1차 금속, 그 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 그냥 전자제품 이 부분은 첨단 산업이라고 알고 풀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수도권의 비중이 일단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의 비중이 모두 높은 여기가 1차 금속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1차 금속은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자, 영남권에서는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규모 제철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남권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호남권에서는 광양에 또 커다란 제철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는 당진에 또 커다란 제철소가 있죠. 그래서 포광당 이게 1차 금속이에요. 자, 물론 이제 1차 금속은 이제 주로 철광석을 녹이는 제철이 차지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건 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연도 있을 것이고, 뭐 알루미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뒤엔가 보면 또는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울산에서도 1차 금속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그 울산의 1차 금속은 철은 아니라는 거, 다른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 1차 금속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의 차이점은 영남권이 엄청 높은 거랑 그 다음에 다에서는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도권의 비중이 영남권보다 더 높은 거랑 자, 그걸 보고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는 첨단 산업이라 그럴게요.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물론 영남권에서도 구미의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긴 하지만 거기는 구미 하나지만 경기도에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가 이제 섬유가 되겠네요. 자, 섬유는 대구, 경북 되게 유명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뭐 서울은 거의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섬유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할게요. 자, 이제 밑에 선택지 볼게요. 가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 공업이다. 얘는 1차 금속이 해당하고요. 다는 첨단 산업은 1960년대 우리나라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이건 섬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섬유는 나보다 1차 금속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은 게 아니라 적을 수밖에 없고요. 다는 첨단 산업은 섬유보다 생산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가에서 다중 전국 출하액은 섬유가
제일 많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양되는 쇠퇴하는 산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1차 금속하고 첨단 산업 중에 뭐가 더 많은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자, 1차 금속. 자, 환경 오염이 좀 심하죠. 중화학공업이죠.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데, 자, 그래서 1차 금속보다는 첨단 산업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긴 좀 애매하고요. 여기 이런 문제에서는 섬유가 제일 적다는 거, 이걸 뭐 정답이든 오답이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라는 그 다음에 A에서 D는 각각 강원, 고랭지 농업, 채소, 그 다음에 경기, 시설 재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논의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맹류, 보리를 많이 재배한다는 거 상대적으로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거의 100%가 밭농사, 논이 없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걸 바탕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각 지역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왼쪽에서 경지 면적 중 밭 면적 비율이 나와 있는데 볼 것도 없이 가는 제주가 되겠네요. 제주. 그 다음에 이제 제주랑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이제 물론 문제에서 제시한 강원, 경기, 전남, 제주 가운데서요. 밭 면적 비율이 제일 낮아서 논 면적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다하고 난데 이 중에 라는 지금 시설 작물, 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죠. 자, 그래서 라는 뭐 경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시설 재배를 해서 1년에 농사를 뭐 여러 번 지어야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뭐 2%를 조금 넘는 다는 전라남도가 되겠네요. 전라남도. 그 다음에 나는 뭐 제주만큼은 아니지만 반 면적 비율이 높죠. 우리가 강원도는 대부분 산이다 보니까 논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강원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나 다라는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먼저 노지 재배만 고려한다 그랬는데, 자, 노지 재배의 뜻은 이슬 노자, 이슬이 내리는 땅을 말해요. 자, 우리가 이슬은 실내에선 내리지 않거든요. 실외에서만 내리는 건데, 뭐 그렇게 설명해도 학생들이 잘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지는 그냥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지는 맨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랑 상대되는 개념이냐면요. 시설 재배랑, 그러니까 아무런 시설 없이 그냥 맨 땅에서 농사 짓는 걸 노지 재배라고 한다. 자, 이렇게 굳이 적어 놓은 이유는요. 경기도에서 어떤 채소 같은 걸 재배한다. 수도권에서. 그건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게 많거든요. 그걸 뺀다는 얘기잖아요. 자, 아무튼 왜 그랬는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A를 봤더니 벼가 없죠. 그거 보면 그냥 제주. A는 제주. 그 다음에 C는 다른 곳과 달리 맹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잖아요. 자, 그래서 전라남도. 그 다음 경기하고 강원은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 채소하고 벼의 비율을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강원도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논의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벼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강원도 고랭지 농업 채소를 많이 재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도 채소를 좀 많이 재배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는 시설 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빼면 채소의 비중이 높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보고서 B는 강원이고요. 그 다음에 D가 경기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밑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가는 제주, 제주는 다 전남보다 맹류 재배 면적이 넓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맹류의 비중을 보면 제주하고 전남하고 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냥 행정구역의 면적이 전남이 훨씬 더 넓잖아요. 1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2번 나는 강원은 라 경기보다 농가 인구가 많다. 자, 이건 조금 애매하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물음표 하시면 돼요. 강원하고 경기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건 잘 모르는 건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이건 내가 모르는데 정답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신감도 좀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에서 라 중 농가당 경지 면적은 라가 가장 넓다. 경기도가 가장 넓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경기도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농가당 면적이 넓기가 어렵죠. 그 다음 B는 강원, A는 제주,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우리가 B, 강원하고 제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왼쪽에 보면 시설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제주가 더 높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C는 D보다, 전남은 경기보다 경지 면적 중 논 면적 비율이 높다. 이것도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요. 나 강원하고 그 다음에 라 경기하고 농가 인구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지금 틀린 설명이니까 강원보다 경기가 농가 인구가 더 많겠네요. 야,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5번. 2번. 다음은 지리적 표시지 확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촬영 장면을 설정한 것이다. 촬영 장소가 위치한 지역을 지도에 A에서 E에서 순서대로 고른 것은 그냥 지역 찾기 문제네요. 자, 넘버 1. 쌀의 수확에서부터 도정을 거쳐 지리적 표시지 인증 마크가 붙은 쌀이 탄생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우리나라 쌀은 여기저기서 유명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네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쌀은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했다. 임금님표 쌀, 경기도 이천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천은 A가 이천. 자, 우리가 B도 경기도긴 한데요. 경기도의 동부 지역은, 그러니까 강원도랑 맞닿아 있는 지역은요, 사실 강원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산도 굉장히 많고요. 자, B는 우리가 양평이라는 곳인데요. 쌀로 유명한 곳은 아니죠. 그 다음 넘버 2. 석회암지대의 비옥한 밭에서, 그 다음에 마늘이 유명하고 석회암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직거래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 등에서 올린 판매 수익을 그래프로 제시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카르스 지형이 나타나는 곳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C가 되겠네요. C는 단양. 자,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 단양. 그 다음에 맞닿아 있는 곳 영월. 그 다음에 정선. 그 다음에 태백. 그 다음에 삼척. 그 다음 경상북도 울진까지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 넘버 3. 녹차. 볼 것도 없이 전라남도 보성이 되겠네요. 자, 이곳은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지의 제1호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겠죠. 자, 보성은 E가 보성이고요. 그 다음에 D가 하동이라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고령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 경상남도 하동, 그리고 산청, 그 옆에 여기가 산청이거든요. 하동, 산청. 자, 보성은 남해안에 있고요. 녹차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A, C, E가 되겠네요. 2번. 그 다음 3번.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세 지역은 우리가 지역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성격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경기도에 있는 여기는 남양주 지역이에요. 남양주 지역인데 그냥 서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남양주 어떤 위성도시, 신도시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죠. 어쨌든 근교 농업도 발달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여기는 평창이고요. 대관령이 평창에 속해 있죠. 평창군 대관령 면이에요. 그래서 고랭지 농업을 많이 하고요. 풍력 발전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여기는 김제시인데, 김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벽골제라고 하는 저수지에 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벼농사 때문에 저수지를 축조했고, 맨날 나오는 벽골제,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의림지, 어쨌든 벼농사로 유명한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평선 축제로도 유명해요. 산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선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 지평선이 보이는 곳, 지평선 축제, 물론 가을에 열려요. 쌀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 평창, 김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전업 및 겸업 농가수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나는 뭐 농가수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전업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냥 농촌 마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촌락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가 김제가 되겠네요. 자, 정말 그런지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영농 형태별 농가수 비율을 봤더니 나는 식량 작물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죠. 다른 다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식량 작물은 우리가 쌀하고 보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평야 지역이니까 쌀을 주로 재배한다. 지평선 축제가 유명하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이제 무엇을 보고 구분하면 되냐면은요. 사실 겸업농가와 전업농가의 비율, 사실 이것만 보고 구별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농 형태별 농가수 비율을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하고 다는 식량 작물 사실 뭐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채소도 사실 뭐 두 지역에서 모두 많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과수가 꽤 크게 차이가 나고요. 뭐 기타 작물도 상대적으로 비율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과일. 자, 우리가 평창, 대관령, 강원도 뭐 과일 뭐 그런 게 유명한 것은 거의 없죠. 그냥 고랭지 농업 주로 채소 재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곳은요. 우리가 남양주 지역이에요. 수도권 지역, 평야 지역, 뭐 포도라든지 또는 뭐 복숭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가 평창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전업 및 겸업 농가수를 보더라도 총 농가수는 비슷한데 남양주, 수도권 지역은 겸업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전업 농가하고 겸업 농가하고 이렇게 비율 차이를 보면 수도권 지역이 평창, 강원도 지역보다는 더 높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는 남양주, 나는 평창이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보면은 1번 가는 나보다 남양주는 김제보다 경지의 단위 면적당 평균 지가가 당연히 높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다보다 쌀 생산량이 적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노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우리가 평창은 고랭지 농업은 여름철에 기후 조건이 유리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 유리하니까 굳이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노지 재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지역은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에서 야채 같은 걸 많이 소비하니까 그리고 이걸 뭐 봄, 가을 또는 겨울에도 재배를 하고 싶으니까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가에서 다중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가가 아니라 나 또는 다가 제일 높겠네요. 뭐 어디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가는 수도권, 이제 나는 호남권, 다는 강원권에 있겠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자, 다음은 한국지리 퀴즈의 일부이다. A도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래프로 오른 것은. 자, 이제 문제가 사실 뭐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그냥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뭐 오답용으로 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깔끔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답을 찾는 건 어렵진 않고요. 자, 가에서 라에서 설명하는 도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후 남은 지역 A 도를 쓰시오. 단 가라에서 설명하는 도와 A 도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하나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표시되어 있네요. 자, 대규모 제철소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다. 제철소와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은 뭐 전라남도도 해당하고 충청남도도 해당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석탄 소비량이 제일 많다. 충청남도가 되겠네요. 충남. 앞에서 에너지 할 때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는 태안에 있어요. 태안군에. 그래서 충청남도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도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죠. 그 다음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와 제철소가 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다. 자, 그러면 제철소, 그 다음에 석유화학 단지. 전라남도네요. 석유화학 단지는 여수에, 제철소는 광양에,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도 중 태양광 발전이 유명한 곳, 많이 하는 곳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 다음에 평야지대가 넓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나는 전라남도가 되겠네요. 지워볼까요? 충청남도 지웠고요. 전라남도 지웠고요. 그 다음에 다 풍부한 광물, 임산,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뭐 광업이 발달했다. 뭐 볼 것도 없이 강원도가 되겠네요. 자, 고령토와 석회상 성향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구분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강원도니까 역시 지우고요. 강원. 그 다음에 마지막 라는 우리나라에서 조선공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상남도 거제가 되겠네요. 자, 세 개의 광역시와 여기 보면은 대구, 울산, 부산하고 맞닿아 있고요. 이 지역의 도청은 자, 여기쯤에 있는 창원이고요.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자, 여기는 경남. 자, 그러면 경남 지우고 나면 이제 경상북도가 남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해당하는 제조업 출하액 비중을 보면은요. 우리가 경상북도는 구미가 있으니까 전자산업도 조금 발달해 있고요. 그다음 포항이 있으니까 뭐 1차 금속 관련된 것도 발달해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면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나머지 건 오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석유 정제품. 뭐 화학은 뭐 석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석유 관련 산업하고요. 1차 금속이 되게 많다. 뭐 조선은 없고요. 그래서 얘는 뭐 울산은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가 되려면 자동차가 꽤 비중이 높아야 돼요. 충청남도는 우리가 경기, 울산에 이어서 3위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걸 따졌을 때 여기는 전라남도가 돼요. 전라남도.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자산업 있고요. 자, 그런데 화학물질이 있고요. 뭐 코크스 석유 제품 있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전남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충청남도. 자, 충청남도에서는 첨단 산업도 발달해 있어요. 수도권이랑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방금 설명했던 정답이죠. 경상북도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타 운송장비.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어쨌든 기타 운송장비가 1등이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조선산업은 경상남도 거제하고 울산에 발달해 있는데 울산은 그 지역 내에서는 조선이 1등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5번은 식료품, 뭐 비금속, 광물 제품. 자, 우리가 비금속, 광물, 석회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죠. 강원. 자, 물론 이 강원도에 이 비중이 중요하냐, 이 그래프가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정답만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5번. 자, 그래프는 네 가지 제조업의 전국 대비 권역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섬유 제품, 옷을 제외하고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중 하나이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나 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전자부품 첨단 산업이 되겠죠. 첨단 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쯤 되는 다는 수도권이 되겠네요.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공장 같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많다기보다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아요. 그걸 보고서 아무래도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의 이미지는 별로 없는 호남권이 되겠네요. 호남권. 그 다음에 가는 영남권이 되겠고요. 자, 영남권에는 울산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나 경상남도나 그다음에 부산에도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1등이긴 하지만 수도권 지역보다도 권역으로 따지면 영남권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중이 있어서 더 높다. 그렇게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 다는 이렇게 찾았으면 여기 오른쪽에다도 한번 적어볼게요. 가는 영남권. 그 다음에 다는 수도권. 그 다음에 나는 호남권. 자, 그럼 이제 A, B를 구별하는 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호남권은 A는 비중이 굉장히 낮지만 B는 뭐 영남권만큼이나 높아요. 자, 이건 뭐 섬유일 수 없죠.
섬유는 경상북도, 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라남도 여수, 석유 관련 산업, 화학산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B가 화학이에요. B가 화학. 그 다음 A가 섬유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정답을 찾아볼게요. 1번 가는 영남권은 나 수도권보다 광역시의 수가 적다. 나가 수도권이 아니죠? 나가 호남권이죠? 잘못된 설명이죠. 호남권에는 광주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호남은 다 수도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는 수도권은 가 영남권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수도권이 주로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문제들 중에 보면은 권역별로 사업체 수, 출하액 수, 출하액 비중, 그 다음에 종사자 수 비중 나왔던 자료가 있죠. 수도권이 사업체 수가 제일 많아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출하액은 화학산업의 출하액은 경기가 전남보다 적다. 전남 여수. 그 다음에 A는 B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섬유는 주로 중소기업 중심, 화학은 대기업 중심.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마지막 6번. 표는 새 제조업의 출하액 기준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단은 1차 금속, 자동차, 첨단 산업 중에 하나이고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경상북도, 포항 1차 금속이죠. 제철 산업. 자, 그 다음에 광주는 지역 내에 기아 타이거스,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당, 아천, 자, 아산은 자동차 산업과 첨단 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어요. 자, 가를 봤더니 화성과 구미, 여기 구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첨단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역 내의 첨단 산업의 비중이 꽤 높아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기가 아산이 되겠네요. 높은 아산. 그 다음에 나는 울산 광양당진 1차 금속 제철소. 자, 울산은 제철소는 아니지만 다른 금속 광물에 대한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나가 1차 금속이고요. 그러면 B는 포항이 되겠네요. B는 포항. 그 다음에 다는 울산, 화성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자, 지금 뭐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남아있잖아요. 자동차. 자, 우리가 권역으로 따지면 또는 도로 따지면 경기도가 1등이긴 하지만 경기도는 여러 군데의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별로 따지면 울산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C는 이제 광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 광주, 그 다음에 A가 아산이 되겠네요. 아산. 자, 이제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1번 나는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공업이다. 얘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첨단 산업은 다 자동차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잘못된 설명, 반대죠. 그 다음에 다는 자동차는 나보다 1차 금속보다 주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X. 1차 금속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원료가 되죠. 그 다음 A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A는 아산이니까 지도에서 보듯이 수도권하고 맞닿아 있네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호남 공업지역. 자, B는 포항이니까 남동이면 공업지역이고요. C는 광주니까 호남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겠네요. 설명이 바뀌었네요. 자, 정답은 4번.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 해설만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 단원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개념 설명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약간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인문지리가 대체로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우리 이전 단원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문제를 풀거나 뭐 내용을 복습할 때 좀 시간이 적게 걸리거든요. 기출문제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작년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EB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러고도 조금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아마 재작년도 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파일로. 그거 부탁해서 프린트해서 해달라고 하면 아마 해주시겠죠. 어쨌든
자기가 완벽하게 이 부분을 알 때까지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해설로 돌아올게요.